자, 현 시각이 10시 36분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플러스 7포인트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마이너스 7포인트 상대 우위를 지금 코스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요번 달에 우리가 항상 이제 월이 바뀌면은 발해 방향, 그러니까 월초 위냐 아래냐, 그 다음에 20선보다 위냐 아래냐, 이걸 따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은 발해 방향은 둘 다 아래는 똑같습니다. 그죠? 월초 아래 있고, 그 다음에 20일보다 아래 있고, 코스닥은 얘기할 것도 없이 월초 아래, 그 다음에 20선 아래. 그래서 약선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뒷배경은 일단 먼저 미국 시장이 주말에 반등을 주다가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줬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죠? 주말에 위로 올라갔었는데 장중에 하락을 받았습니다. 1% 정도 빠졌죠. 다우가. 나스닥은 1.3% 빠졌습니다. 근데 요건요, 저희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다가 이미 금요일 날 미리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리 얘기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금요일 날 미국이 고용지표를 발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말씀이 드렸냐면, 만약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던 나쁘게 나오던 여긴 기대감이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미리 들으셨던 분들. 왜냐면 이거는 고용이 만약에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떤 경기 침체를 경기 침체라는 표현보다는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단기적인 데이터에 연연하지 않고 인플레이션 2%를 타겟으로 해서 금리를 올리고 또 금리 올린 다음에 일정 부분을 유지시킨다는 것이 원래 연준의 기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용이 입맛에 맞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크게 기대할 바가 없다 그러는데 고용은 여전히 견조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근데 일단은 주가는 초반에 위로 올라갔었죠. 근데 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올라가도 이렇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되더라도 5일과 21선 설령 5일선을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위에서 내려가는 20선의 기울기가 강하게 꺾어지고 있고 한 달 전 주가가 너무나 높아요. 빠져나가는 주가가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얘는 20선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내려온다는 얘기니까 결국 요 사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는 저항이 된다. 그래서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든 위에서는 매물이 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여러분 아마 보시듯이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번엔 좀 선물을 잠깐 보겠습니다. 선물 지수를 보시면요. 요게 일봉인데요. 그 주가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얘가 조금 반등을 주고 있죠. 이것도 왜 그러냐면 이게 다 밑으로 쭉쭉쭉 빠지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죠. 박스 잠깐 보세요. 5가 박스가 파랑이잖아요. 이 5에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선 박스 보겠습니다. 2선 박스는 얘기할 것도 없이 더 강하게 내려가죠. 빠져나오는 주가 이렇게 높으니까 얘는 더 가속도가 붙어서 밑으로 더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5와 20은 저항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녹색선 라인에 걸쳐져 있잖아요. 녹색선 잠깐만 보겠습니다. 녹색선 이렇게 보시면은 녹색선은 빨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녹색선까지 위에서 찍어 들어오면 얘가 쭉 빠질 텐데 이 녹색선 기울기, 육선 기울기가 위로 우상향하다 보니까 얘는 또 밑에서 내려갈 때마다 밑에서부터 끄집어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거는 이미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 고용이 나올 때의 미국 시장은 별로 기대하지 마시오라는 말씀드렸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에다가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어요. 그죠? 주가가 다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주가 하락을 이렇게 보시면은 대신 어디에는 한번 우리가 기대 가져보자 그랬냐면 13일날 발표가 되는 바로 CPI는 관심 갖고 보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그 동향을 쭉 가서 이렇게 보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6월달 CPI를 피크로 해서 이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썼던 매매 노하우는 바로 WTI 이 기름값의 중간값 법칙이었죠. 보시죠. 요게 요 중간값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6월달 거보다는 7월달에 낮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7월달보다 8월달이 중간값이요 낮아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금 9월달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6월달께 7월달 발표되고 7월달께 8월달, 8월달께 9월달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얘가
이 중간값이 여기에 중간값이요. 평균 중간값이요. 이게 밑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이게 9월 달에 발표되는 CPI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를 부러뜨리면서까지 그리고 가계와 그 다음에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연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것은 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이게 이 과거의 경우를 보면 특히 제롬 파웰이 금리를 올리지 말았어야 될 지난 2018년도에 12월 달에 금리 올리면서 주가도 꺾어지고 모든 것이 작살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2019년도에는 거꾸로 금리를 밑으로 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적인 여건이 바뀌니까 확 바꿨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쓰길 박았냐면은 만약에 인플레가 잡히고 또 이것에 의해서 뭐 전체적으로 주변 여건이 바뀐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이 금리를 현재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CPI는 9월 달에 나오는 CPI는 이번에 노동 지표는 다르게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 아, 진짜 인플레가 꺾긴 꺾었구나. 그러면 인플레가 꺾긴 꺾였구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더 경기가 불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질 정도로 금리 올 것이냐. 이건 일부에서는 퀘션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봐야 되겠죠. 내뱉은 말도 있고 지금 연준 인사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공격주의 발언을 이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9월 달에 발표되는 CPI는 기대감은 있다. 뭐가? 인플레가 꺾이는 기대감이 있다. 단 현재 주가 흐름을 잠깐 보십시오. 흐름을 지금 보시면 아직 이 주가 흐름이라는 것은 아직은 조정받고 있고요. 왜냐면 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자 해지거든요. 얘가 입선 위로 올라가서 중방이었잖아요. 얘가 지금 영마트에서 두 대 맞은 거잖아요. 이것든 그럼 얘가 20 내려가고 있으면 얘는 다시 매수가 되려면 요 꺾어진 이 20선이 위로 올라가는 20선 위에서 바디가 나와야 되는데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요. 그죠?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중방 직접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방일 때는 직전 고점대 근처에서 매물과 두들기고, 그러니까 중방이라는 게 무슨 냐면 이렇게 골드대도 이렇게 줬을 때에 직전 고점대에서 올라가면 물론 여기보다 아래로 갈 수 있고 여기보다 좀 돌파할 수 있는데 여기 어디 근처에서는 얘가 꺾어주고 중방 직전 저점대 근처는 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께 좀 더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얘가 좋은 예인데요. 보시죠. 여기 보면 골드와 데드가 맞물려 있죠. 데드, 그죠? 골드. 이걸 중방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N자나 여기자가 아니죠. 빨간색 선 이렇게. 마치 빨랫감에 삼각 팬티에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잖아요. 중방일 때는 얘를 살짝 돌파해도 이 선이 꺾을 때가 매도 신호가 되는 거고요. 또 내려오면 얘가 이 선이 턴할 때가 매수 신호가 됩니다. 직전 저점부터 어딘가에서 얘가 턴하게 되거든요. 진짜 고점 돌파할 때 여기 모양을 보면 이렇게 N자가 되잖아요. 이 N자, 빨간 선이 N자가 되는 걸 저걸 상방이다라고 하고 절의 방향을 결정 지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장을 보실게요. 지금 장을 보시면요. 얘는 올라갈 때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얘는 골드였지 N자가 아니었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 살짝 고점을 돌파했을 뿐이지 이건 오버슈팅이지 결국은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신호의 입선을 아래 내려갈 때가 매도 신호고요. 다만 먼저 때리는 노하우에 고급 노하우는 바로 영마틴, 특히 240도 두드려 맞은 거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영마틴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장은 가바닥입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입선 아래 내려가니까 그때서야 이 가바닥이었구나 라고 하지만 이거 올라갈 때 얼마나 또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영마틴에서 참 여러분께 어쨌든 예고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얘는 직전 저점대 0이 어바웃 여기 어디 근처에서 매수가 있는 겁니다. 딱 여기까지 얘가 딱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듯이 아까 중방 패턴도 보더라도 딱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바웃이거든요. 이렇게요. 다만 얘가 골드와 데드를 반복할 땐 직전 고점과 직전 저점 근처에서는 매수와 매도세가 있듯이 얘는 직전 고점 어디 근처에서 매도가 있었고요. 얘는 직전 저점 어디 근처에서 매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를 우린 존이라고 하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요. 꼭 가까워지는 타이밍이 9월 13일 어디가 됐을 때 얘는 만약에 반등을 주어준다면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구간에 있다. 다만 신호는 다시 이선 위에 올라타야 된다. 그럼 그 전까지 어떻게 하느냐? 아직은 위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 소화 과정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공격적인 매매를 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9월 13일 날 지표는 눈여겨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주요 종목군들. 백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건 국호초 추천주였죠. 그죠? 국호초 관심 추천주였고요. 여기 중간 한번 내려갔지만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과 연결시켜서 또 어떤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과 연결시켜서 여기서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은 보시면 합니다. 덕산테크피아는 조정받았다 오히려 올라가죠. 그죠? 뭐 일성시작 같은 경우는 뭐 장대한 부담이 올라가지고 있고요. BHI 이것도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조정했다가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얘가 만약에 오늘 조정이면 3일째 조정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권대에 놓여져 있는 종목군단들은 부분적으로는 분할 관심 전략을 갖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다른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봤던 종목군 중에서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군 이 앞에 데이터들은 다 유효하거든요. 마이너스 3%대 이내에 있는 거 이런 거 빼라는 거죠. 이런 거는 다시 들어줘도 저렇게 장대로 빠진 종목군단들은 위로 올라가더라도 위에 매물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 이상인 종목군은 빼고요. 그게 아닌 종목군단들 중에서 실적 관련된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시장 전체적인 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지금 전체적인 장의 흐름은 여전히 얘는 가바등에서 반등을 줬다가 다시 위에서부터는 조정받고 있다. 왜냐면 얘들도 보면 얘가 N자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가바등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는. 이게 올라갔다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더더 우리나라가 올라갈 때 미국 240까지 가는 초강의 모습을 줬지만 우리 그냥 정석적인 샘플대로 120에서 혹은 120 바로 아래에서 저렇게 두드맞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간 것에 따라서 반동은 주지만 그 이상의 의미점을 갖고 볼 수는 없다. 언제까지? 9월 13일까지는 아직은 이러한 패턴의 모습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리한 매매는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매물이 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얘가 다시 빠질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사이클이 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N자가 아니듯이 내려갈 때 역N자가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노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얘는 녹색 캔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얘는 내려가더라도 일반 예전에 막 하락 초기에 빠졌던 것과는 다르다. 다만 얘가 상승다운 상승을 주는 신호는 다시 여기처럼 이런 모습이요. 이렇게 20선 위에 바디로 올라타는 모습을 줘야 다시 진정하는 신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종목은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이 하단으로 다시 조정을 줬을 때 그때 배팅해서 공략해 나가는 그런 전략 사이클에 무게를 두시면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그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것이 지금의 시장에서는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종목군단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요들 종목군단들에서 마이너스 3% 이내에 있는 종목군들은 명단을 확보해서 가시면 되겠고요. 전체 시장은 이미 우리가 금요일에 봤던 대로 고용이 좋게 나와도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는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현재 것은 의미가 없겠고요. 이미 9월 13일 날 여기를 일단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는 변동성 혹은 많이 빠지면 하락에 따른 반등 가능하겠는데 그거 이상으로 배트를 길게 잡는 건 아직까지는 아니다 싶습니다. 고맙습니다.